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 주말 아침의 공기를 잘 안다. 특별한 사건이 생길 것 같지 않은 동네, 누구의 삶도 갑자기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단정한 흐름, 그리고 그 안에서 조용히 반복되는 생활의 리듬. 한민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래 일해왔다. 40을 앞둔 나이, 대단한 직함도 없고 안정적인 회사도 없었지만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남들이 버리거나 귀찮아하는 물건을 다시 살려내는 일, 이미 값어치가 끝났다고 여겨진 것들 속에서 아직 남아있는 쓸모를 찾아내는 일, 그것이 민준의 생계였고 동시에 세상을 견디는 방식이기도 했다. 민준은 일산 동구의 오래된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았다. 낮에는 중고 플랫폼에 올릴 물건을 손보고 저녁에는 거래 약속을 맞추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근처 소형 창고 겸 작업 공간에서 가전이나 가구를 손봤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지역 맘카페의 생활용품 게시판, 아파트 단지 앞 벼룩시장 같은 곳이 그의 일터였다. 사람들은 흔히 그런 일을 임시방편쯤으로 생각했지만 민준에게는 나름의 질서가 있었다. 어떤 물건은 고장보다 오해 때문에 버려졌고 어떤 물건은 유행이 지나서 외면받았을 뿐이었다. 그는 그런 것들을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다. 사람도 물건도 한 번 밀려났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기 때문이다. 그날도 크게 다르지 않은 토요일이었다. 계절은 초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였고 주말 아침 특유의 느슨한 움직임이 도시를 감싸고 있었다. 민주는 평소처럼 중고 물건이 나왔다는 글 몇 개를 확인한 뒤 대화동과 대화역 인근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대단한 기대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런 날은 의외로 별것 아닌 물건 하나가 하루 수입을 바꿔놓기도 하고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채 돌아오기도 했다. 다만 민주는 서두르지 않는 편이었다. 이 일에서 성급함은 대체로 손해로 이어졌다. 필요 없는 걸 비싸게 사오거나 나중에 생각나는 물건을 눈앞에서 놓치기 쉬웠다. 대화역에서 조금 떨어진 오래된 주택가 골목 안쪽, 리모델링이 덜 된 다세대 주택과 낮은 단독주택이 섞여 있는 구역에서 민주는 작은 정리 판매를 하고 있는 집을 보게 됐다. 집 앞에는 생활용품 몇 가지와 오래된 조명, 그릇, 소형 선반, 아이 방에서 썼을 법한 수납함이 나와 있었다. 흔히 볼 수 있는 정리 분위기였다. 전세나 매매로 이사한 뒤 이전 세입자나 이전 집주인이 남기고 간 것까지 한꺼번에 치우는 경우가 이런 식으로 자주 나타났다. 판매를 맡은 부부는 30대 후반쯤으로 보였고 아직 이 동네 생활에 완전히 익숙해지지 않은 사람들처럼 보였다. 너무 친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경계심이 강하지도 않은 빨리 정리하고 하루를 끝내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다. 김민주는 천천히 물건들을 훑었다. 공구 하나를 들어보고 상태가 애매한 생활소품 하나를 내려놓고 쓸만한 선반 구조를 눈으로만 살폈다.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없었다. 그렇지만 바로 발길을 돌릴 생각은 하지 않았다. 경험상 정말 이상한 물건은 대개 중심이 아니라 가장자리에서 나온다. 누군가도 관심 두지 않았고 나중에 생각해보니 애초에 왜 저기에 있었는지조차 설명하기 어려운 물건들. 그런 것들에서 민주는 종종 예상 밖의 가치를 발견했다. 집 담장 쪽, 다른 물건들과 분리되듯 떨어져 있던 그것도 바로 그런 느낌이었다. 오래된 냉장고 한 대 하얗게 시작했을 색이 누렇게 변한 채 세월을 뒤집어 쓴 외형, 표면을 타고 아래로 번진 녹자국, 그리고 이상할 만큼 단단해 보이는 전체 실루엣. 단순히 낡은 가전이라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묘한 이질감이 있었다. 보통 이런 물건은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 내놓거나 아예 철거 업체를 불러 처리한다. 그런데 이 냉장고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자리에 있었고 누구도 손대기 싫어서 끝까지 미뤄진 채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민주는 냉장고 가까이에서 상태를 좀 더 확인했다. 표면은 오래됐지만 낡음이 고르게 진행된 느낌이 아니었다. 자연스럽게 생긴 녹도 있었지만 어딘가 의도적으로 더 흉해 보이게 만들어진 흔적도 섞여 있었다. 뒤쪽 모서리에는 원래 있을 법하지 않은 거친 용접선이 보였고 제조사 금속 라벨이 붙어 있어야 할 자리는 비어 있었다. 한국에서 유통된 냉장고들은 모델이 아무리 오래돼도 흔적이 어느 정도 남기 마련인데 이건 너무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다.
생활 폐기물처럼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누군가가 일부러 그렇게 보이게 만든 느낌이었다. 민주는 판매 중인 부부에게 냉장고에 대해 물었다. 돌아온 설명은 간단했다. 집을 매입했을 때부터 이미 차고 비슷한 공간에 놓여 있었고 이전 집주인이 남긴 것 같았다는 말의 상태를 확인해 볼 생각도 하지 않았고 무거워서 그냥 계속 미뤄두다가 이번에야 정리 목록에 올렸다는 말, 옷 폐기 비용이 아까워서라도 혹시 누가 가져가면 좋겠다는 말. 대답 자체는 이상하지 않았다. 한국의 오래된 주택거래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자주 있었다. 하지만 민주는 설명보다 태도에서 더 많은 것을 읽는 사람이었다. 그들에게 냉장고는 애물단지였지만 동시에 빨리 손에서 떨어져 나가길 바라는 물건처럼 보였다. 오래 두면 불편한데 정식으로 처리하려니 귀찮고 비용이 들고 그렇다고 실체를 알고 싶지도 않은 종류의 물건. 가격을 묻자 남편은 먼저 제안을 해보라고 했다. 민주는 일부러 낮은 금액을 말했다. 민망할 정도로 싼 가격이었다. 그런데도 상대는 망설이지 않았다. 너무 빠르게 수락하는 반응은 중고 거래에서는 언제나 신호가 된다. 물건이 정말 쓸모없어서일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복잡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민주는 짧게 계산했다. 설령 고철로 넘겨도 손해는 크지 않다. 그러나 이 냉장고는 고철보다 다른 의미를 가질 가능성이 있었다. 그 가능성만으로도 가져갈 이유는 충분했다. 거래는 이상하리만큼 간단하게 끝났다. 민주는 근처에 세워둔 차량에서 운반용 장비를 가져와 냉장고를 옮길 준비를 했다. 그 순간 처음으로 무기가 실감났다. 비어있는 오래된 냉장고라면 설명되지 않는 밀도였다. 낡은 외피 안에 뭔가 다른 구조가 들어있는 것처럼 중심이 묘하게 잡혀 있었다. 이동 도중 안쪽 어디선가 짧고 둔탁한 소리가 한 번 울렸다. 금속이 흔들리는 소리도 아니고 안에 부속품이 굴러다니는 느낌도 아니었다. 단단한 무엇이 좁은 공간 안에서 미세하게 부딪힌 뒤 다시 잠잠해지는 소리였다. 민주는 그 순간 이상한 확신을 느꼈다. 이 냉장고는 그냥 오래된 가전제품이 아니었다. 적어도 지금 눈앞에 보이는 모습 그대로의 물건은 아니었다. 소리를 들은 쪽에서도 아주 짧은 공백이 생겼다. 판매를 맡은 아내의 얼굴에 걸린 미소가 한순간 흐려졌다가 다시 돌아왔고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 상황을 덮어버리려 했다. 겉으로는 여전히 평범한 정리 판매였지만 그 짧은 틈만으로도 민준에게는 충분했다. 누군가는 이 냉장고가 완전히 평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적어도 느끼고 있었다. 민준은 더 묻지 않았다. 중고 거래에는 선을 넘지 않는 감각이 필요하다. 질문을 너무 많이 하면 상대도 다치고 물건도 놓치게 된다. 그는 냉장고를 실은 뒤 끈으로 단단히 고정하고 운전석에 올라탔다. 출발 직전 사이드미러에 비친 장면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부부는 집 앞에서 여전히 그 차를 보고 있었다. 이미 거래는 끝났고 물건은 떠나가는데도 시선이 따라붙는 시간은 필요 이상으로 길었다. 마치 버려진 물건 하나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는 무언가를 끝까지 지켜보는 것처럼 돌아오는 길 내내 민준의 머릿속은 조용히 복잡해졌다. 그는 원래 미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고 괜한 상상으로 스스로를 몰아가는 타입도 아니었다. 하지만 어떤 물건은 처음 보는 순간부터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를 갖고 있다. 그것은 가격표로 환산되는 가치와는 다른 종류였다. 누군가 오래 감추려 했던 흔적, 더 이상 일상적인 물건으로 보이지 않게 만드는 위화감, 그리고 지나치게 늦게까지 남아있었던 이유. 민주는 그 냉장고를 단순히 팔거나 분해할 물건으로 보기 어려워졌다. 일산으로 돌아와 작업 공간 근처에 차를 세웠을 때 민주는 아직 이 일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알지 못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오늘 자신이 사온 것은 중고 냉장고 한 대가 아니었다. 겉으로는 누구나 지나칠 수 있는 낡은 가전이었지만 그 안에는 누군가가 오랫동안 건드리지 않기를 바란 무언가가 남아있었다. 그리고 민주는 평범한 토요일 오전의 끝에서 이미 너무 멀리 들어와 버렸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민주는 냉장고를 바로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다.
일산 동구 오피스텔에 그런 크기의 물건을 들여놓는 것 자체가 현실적이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많다고 느꼈다. 그는 평소 쓰던 작업 공간으로 냉장고를 옮겼다. 백석동 외곽, 자동차 정비소 뒤편에 따로 임대한 작은 창고형 공간이었다. 중고 가구나 소형 가전을 손볼 때 자주 쓰던 곳으로 철제 선반과 공구함, 택배 상자, 포장 비닐, 사용하다 남은 부품들이 정리되어 있는 평범한 작업실이었다. 원래라면 그 공간은 민준에게 가장 익숙하고 가장 편안한 장소 중 하나였지만 그날만큼은 문을 닫고 들어온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 낯선 것은 작업실이 아니라 그 안에 놓인 냉장고였다. 민준은 한동안 냉장고를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다. 이상하다는 감각은 이미 거래 현장에서부터 생겼지만 자기 공간 안으로 들어오고 나니 그 감각이 훨씬 선명해졌다. 다른 물건들은 작업실 안에 들어오는 순간 모두 하나의 범주로 정리된다. 수리할 것, 분해할 것, 세척 후 판매할 것, 상태가 애매하면 부품용으로 돌릴 것, 민준의 머릿속은 늘 그런 식으로 정리됐다. 그런데 이 냉장고는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냉장고라는 이름으로 불러도 실제로는 그 기능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만 강해졌다. 그는 먼저 전체 균형부터 다시 확인했다. 오래된 냉장고는 대개 무게 중심이 아래쪽에 있고 뒤쪽 하단의 기계 부위 쪽이 상대적으로 더 묵직하다. 그런데 이 물건은 달랐다. 아래도 아니고 뒤쪽도 아니었다. 무게가 몸통 가운데에 단단하게 모여있는 느낌이었다. 누군가 냉장 기능과는 관계없는 별개의 구조물을 내부 중심부에 집어넣은 것처럼 이상한 밀도가 느껴졌다. 민준은 그런 차이를 손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 일을 오래 하면서 쌓인 감각은 생각보다 정확했다. 눈으로 완벽히 보이지 않아도 들었을 때와 밀었을 때 바닥에 실리는 하중과 흔들림만으로도 구조가 자연스러운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문이었다. 세월이 오래된 냉장고 문은 대개 헐겁거나 반대로 고무 패킹이 삭아서 불필요하게 달라붙는다. 그런데 이 냉장고 문은 그런 종류의 저항이 아니었다. 열리고 닫힐 때의 감각이 지나치게 무거우면서도 묘하게 정교했다. 낡아서 어색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른 목적을 위해 더 두껍게 만들어진 문처럼 느껴졌다. 민주는 손잡이 부근과 경첩 부분, 문 안쪽 가장자리의 틈을 차례로 살폈다. 오래된 사용 흔적은 있었지만 자연스럽게 마모된 느낌이 아니었다. 특히 문이 닫히는 깊이가 이상했다. 일반적인 냉장고보다 벽이 더 두껍고 안쪽 공간은 그에 비해 지나치게 얕았다. 바깥 크기에 비해 안쪽 수납 깊이가 너무 부족했다. 민주는 문을 열어 안쪽을 천천히 확인했다. 선반은 모두 제거되어 있었고 내부는 처음부터 비워진 것처럼 단순했다. 오래된 냉장고를 뜯다 보면 선반 자국이나 분해 흔적, 나사자리, 플라스틱 부품이 빠진 흔적이 남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건 안쪽 벽면 자체가 너무 매끈했다. 매끈하다는 것이 좋은 의미가 아니었다. 누군가 오래전 손을 댄 뒤 의도적으로 원래 흔적을 지워버린 것 같은 표면이었다. 안쪽 모서리는 생각보다 둥그렇고 벽면은 실제 냉장실이라고 보기엔 불필요하게 두꺼워 보였다. 사용자를 위한 구조가 아니라 안의 용적을 줄여 감추기 위한 설계처럼 느껴졌다. 민주는 그제야 오전에 느꼈던 위화감이 단순한 기분이 아니었다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다. 그는 안쪽 벽을 손가락 마디로 가볍게 두드려 봤다. 보통의 냉장고라면 속이 빈 금속과 단열재가 섞인 가벼운 울림이 돌아온다. 그런데 돌아온 소리는 짧고 무거웠다. 텅 빈 구조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안에 무언가가 촘촘하게 채워진 벽처럼 답답하게 막혀있는 소리였다. 민주는 몇 번 더 위치를 달리해 두드려 봤다. 소리는 거의 비슷했다. 특정한 지점에서만 이상한 게 아니라 구조 전체가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는 뜻이었다. 그는 이번엔 뒷면으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이상함은 더 노골적이었다. 원래 제조사 금속 라벨이 붙어 있어야 할 자리는 억지로 메운 듯한 자국만 남아 있었다. 한국에서 오래된 가전제품을 많이 다룬 민준도 이런 식으로 완전히 흔적이 사라진 경우는 드물게 봤다.
누군가 제조사와 모델을 알아볼 수 있는 단서를 없애려 한 것처럼 보였다. 문제는 그 수고가 꽤 의도적이었다는 점이었다. 그냥 떼어낸 것이 아니라 나사 구멍이나 고정 흔적까지 처리해 두었다. 남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을 수 있어도 민준에게는 강한 신호였다. 사람들은 보통 낡은 냉장고의 브랜드를 숨기지 않는다. 숨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용접선도 다시 확인했다. 대충 손본 수준이 아니었다. 외관상 감추려는 노력은 했지만 용접 자체는 급하게 마무리된 흔적이 남아 있었다. 금속이 연결된 방식이 제조 공정의 일정한 패턴과는 달랐다. 일부는 갈아낸 자국이 있었고 그 위에 칠을 덧입혀 원래부터 그랬던 것처럼 보이게 만든 부분도 있었다. 민주는 이런 식의 개조를 본 적이 없진 않았다. 하지만 그 대부분은 냉장고를 보관함으로 바꾸거나 업소용으로 억지 개조한 경우였다. 그런 물건은 목적이 보이고 손댄 이유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냉장고는 목적을 숨기기 위해 개조된 듯 했다. 쓸모를 드러내는 개조가 아니라 쓸모를 감추는 개조였다. 바닥에 닿는 4개의 다리도 눈에 걸렸다. 3개는 오래된 원형 금속 받침이었지만 하나는 분명 나중에 교체된 부품이었다. 색도 다르고 마모 정도도 달랐다. 게다가 장착 각도가 어색했다. 무게를 버티기 위해 임시로 덧댄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게 하려면 보통 아래쪽 하중이 몰려야 한다. 그런데 이 냉장고는 전체 중심부가 무거운 쪽이었다. 누군가 내부 구조를 바꾼 뒤 그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다리 하나를 따로 손본 셈이었다. 사소해 보이지만 민주는 이런 작은 단서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전원선도 살폈다. 고무 피복은 오래돼 굳어 있었는데 플러그는 상대적으로 새 것이었다. 한국에서 오래된 가전을 계속 쓰다 보면 플러그만 갈아 끼우는 경우가 많긴 하다. 하지만 그 경우 대개 사용 흔적이 분명하다. 이건 반대로 플러그만 현대식이고 그 외의 모든 것이 애매하게 낡아 있었다. 한동안이라도 실제로 쓴 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작동하는 척만 하기 위해 바꿔둔 것인지 판단이 어려웠다. 민주는 망설이다가 콘센트에 꽂아봤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컴프레서가 시동을 걸다 멎는 느낌도 없고 전기가 들어오는 반응도 없었다. 죽은 가전처럼 고요했지만 이상하게도 그것은 고장난 침묵이 아니라 애초에 냉장 기능이 존재하지 않았던 물건의 침묵처럼 느껴졌다. 민주는 잠깐 손을 멈췄다. 머릿속에서 여러 가능성이 떠올랐다. 누군가 냉장고를 보관함으로 개조했을 수도 있다. 오래된 업소 물건을 개인 창고용으로 바꿨을 수도 있다. 혹은 그냥 지나치게 복잡한 DIY 작업의 결과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가능성에는 하나씩 빠진 조각이 있었다. 왜 제조사 표기를 없앴는지, 왜 겉면을 일부러 더 낡아 보이게 만들었는지, 왜 내부 공간을 줄이면서까지 벽을 두껍게 만들었는지, 왜 하필 이렇게 무겁게 만들었는지. 설명 하나로는 맞지 않았고 여러 설명을 붙여도 어딘가 비어 있었다. 그는 다시 문을 닫고 냉장고 옆면에 손바닥을 대고 조용히 눌렀다. 그 순간 아주 미세한 반응이 전해졌다. 진동이라고 부르기엔 약했지만 단순한 착각이라고 넘기기엔 분명한 느낌이었다. 금속 바깥면 아래 어딘가에서 억눌린 무게가 존재를 드러내는 듯한 짧은 떨림이었다. 민주는 숨을 죽인 채 가만히 기다렸다. 다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작업실 안은 원래처럼 조용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조용함은 아까와 달랐다. 단순히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뭔가가 너무 오래 숨겨져 있어서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지는 침묵이었다. 민주는 자신의 일에서 중요한 원칙 하나를 늘 지켜왔다. 애매하면 바로 손대지 않는다. 충분히 보고, 충분히 생각하고 구조를 이해한 뒤에 움직인다. 물건은 말을 하지 않지만 흔적으로 설명한다. 지금 이 냉장고도 분명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다. 다만 그 설명은 일반적인 고장이나 노후화의 언어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일부러 바깥을 낡게 만들고 안을 감추고 흔적을 지우고 무게를 숨기려 했다는 언어였다.
민주는 그걸 알아듣기 시작한 순간부터 마음 한쪽이 불편해졌다. 평소 같으면 그는 저녁 전까지 세척부터 했을 것이다. 먼지를 털고 바깥을 닦고 안쪽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분해 가능한 부분을 정리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날은 그 어떤 정리 작업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냉장고를 건드릴수록 물건이 아니라 사건에 가까워지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아직 뚜렷한 증거는 없었다. 그렇지만 모든 단서가 한쪽으로만 기울고 있었다. 이건 버려진 냉장고가 아니었다. 고장난 가전도 아니었다. 누군가가 아주 오래전에 냉장고처럼 보이도록 만든 다른 것이었다. 민주는 공구함에서 손전등을 꺼내 뒷면 이음새를 더 가까이 비춰봤다. 빛이 스치는 부분마다 미묘한 높낮이가 드러났다. 원래 외피 위에 다른 금속층이 덧대어진 것 같은 얇은 경계선이었다. 도색이 덮고 있었지만 완전히 숨기진 못했다. 그 순간 민준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결론이 거의 형태를 갖췄다. 이 냉장고 안에는 보이는 공간 말고 다른 공간이 있다. 그리고 그 공간은 단순한 수납칸이 아니라 누군가가 들키지 않게 만들고 오래 남도록 준비한 폐쇄된 구조다. 생각이 거기까지 닿자 오전에 거래를 마치고 돌아설 때까지 집 앞에서 자신을 지켜보던 부부의 시선이 다시 떠올랐다.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만 알고 있었을까? 민주는 답을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냉장고가 왜 그 집에 있었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 왜 그렇게 오랫동안 누구도 제대로 열어보지 않았느냐는 것이었다. 무거워서, 귀찮아서, 돈이 들어서라는 이유는 현실적이다. 하지만 어떤 물건은 사람들에게 이상한 식의 회피를 유도한다. 건드리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내버려 두는 편이 마음 편한 물건들. 이 냉장고가 바로 그런 종류였을 가능성이 컸다. 민주는 작업실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냉장고를 봤다. 아직 아무것도 열리지 않았고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자신의 하루가 오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꺾였다는 사실을 느꼈다. 이 물건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파는 일은 불가능해졌다. 이제 필요한 건 세척도 아니고 수리도 아니고 재판매 계획도 아니었다. 필요한 건 확인이었다. 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누가 왜 이런 방식으로 감췄는지, 그리고 그것이 아직도 누군가에게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작업실 안의 공기는 여전히 익숙했지만 민준의 감각은 더 이상 평소처럼 작동하지 않았다. 그는 공구를 바로 들지 않았다. 다만 자신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점만 점점 더 확실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냉장고의 침묵은 고장이 아니라 은폐였다. 그리고 민주는 그 사실을 알아차린 순간부터 이미 평범한 중고 거래의 바깥으로 나와 있었다. 민주는 그날 저녁 끝까지 냉장고를 열어젖히지 않았다. 확인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했지만 무턱대고 파고드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가 다루는 건 값싼 중고 물건이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를 갖고 감춘 구조물일 가능성이 높았다. 섣불리 손댔다가 망가뜨리면 안쪽에 남아있을 단서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공구를 다시 제자리에 넣고 작업대 위만 정리한 뒤 작업실 문을 닫았다. 평소 같으면 밤이 되면 피곤함이 먼저 밀려왔지만 그날은 달랐다. 머릿속이 쉬지 않고 돌아갔다. 제조사 라벨을 지운 흔적, 용접선을 덮은 도장, 안쪽 벽의 두께, 비정상적인 무게중심, 그리고 내부 어딘가에서 들렸던 둔탁한 소리. 각각은 따로 떼어놓으면 설명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하나로 이어붙이면 설명보다 은폐에 가까워졌다. 집에 돌아온 뒤에도 민주는 냉장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컴퓨터를 켜놓고도 중고 거래 메시지에 집중하지 못했고 평소처럼 배송 일정을 정리하다가도 몇 번씩 손을 멈췄다. 이런 종류의 불안은 드문 것이었다. 그는 원래 별것 아닌 일에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편이 아니었다. 살아오면서 더 직접적인 문제들도 겪어봤고 그때마다 한 걸음 물러나서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습관이 생겼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물러날수록 더 뚜렷해졌다. 무언가가 안에 있다는 확신이 점점 구체적인 형태를 띠었다.
단순히 구조가 이상하다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 냉장고는 겉모습과 완전히 다른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고 그 목적은 아직 끝나지 않은 듯했다. 그날 밤 민주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휴대폰으로 오래된 냉장고 구조 사진을 몇 장 찾아보다가 금세 멈췄다. 지금 필요한 건 일반적인 냉장고 지식이 아니었다. 아침에 직접 열어보는 편이 훨씬 정확하다는 결론만 남았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그는 오히려 마음이 정리되는 걸 느꼈다. 할 일은 단순했다. 무리하게 뜯어내지 않고 구조를 최대한 보존한 채 바깥층부터 하나씩 벗겨보는 것. 그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걸로 끝이다. 다만 무언가가 있다면 그 순간부터는 중고 물건을 다루는 방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판단이 필요해질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작업실로 갔다. 일부러 다른 일정을 잡지 않았다. 문을 열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냉장고의 뒷면이었다. 전날 봤던 용접선과 이음새가 그대로 있었지만 하룻밤이 지나고 나니 그것들이 더 노골적으로 보였다. 그는 두꺼운 작업용 장갑을 끼고 공구함을 열었다. 드라이버 세트, 소형 망치, 평날 드라이버, 배터리 드릴, 그리고 금속 절단용 디스크가 끼워진 그라인더까지 차례로 꺼냈다. 처음부터 과격하게 갈 생각은 없었다. 가능한 한 원형을 파악하면서 접근하고 싶었다. 먼저 바깥 뒷판의 볼트를 풀기 시작했다. 일부는 예상보다 쉽게 돌아갔고 일부는 오래 굳은 탓인지 끝까지 저항했다. 일반적인 냉장고라면 뒷면 커버를 열었을 때 컴프레서와 냉매 라인, 전선, 먼지 낀 팬 구조가 먼저 보여야 했다. 민주는 그 익숙한 그림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하나씩 분리해 나갔다. 마지막 나사까지 풀었을 때도 판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안쪽에서 뭔가 더 붙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는 평날 드라이버를 틈에 넣고 조심스럽게 벌렸다. 금속이 마찰하는 거친 소리가 났고 한참 버티던 패널이 조금씩 앞으로 들리기 시작했다. 뒷판이 완전히 떨어졌을 때 민주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예상했던 부품들은 어디에도 없었다. 컴프레서도, 응축기 코일도, 배선도, 냉장고의 기능을 구성하는 핵심 구조가 통째로 사라져 있었다.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건 두 번째 금속벽이었다. 바깥 외피 안에 또 다른 금속층이 하나 더 있었고 그것은 훨씬 단단하고 매끈하게 밀봉되어 있었다. 원래 냉장고의 몸체를 비워낸 뒤 그 안에 완전히 다른 금속 함체를 넣고 다시 외피를 씌운 것처럼 보였다. 민주는 손전등을 비춰 천천히 살폈다. 표면에는 희미한 사각형 윤곽이 있었고 그 가장자리를 따라 다시 용접한 흔적이 보였다. 즉, 이 안쪽 금속층도 한 번 열렸다가 다시 닫힌 적이 있다는 뜻이었다. 그 순간부터 민준의 생각은 더 이상 추측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냉장고의 껍데기 안에 별도의 폐쇄 공간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공간은 한 번도 아닌 여러 번 접근된 적이 있었다. 목적 없이 이런 작업을 할 이유는 없었다. 그는 손전등을 가까이 비추며 사각형의 경계를 손끝으로 따라갔다. 덧칠 아래 감춰져 있던 미세한 울퉁불퉁함이 느껴졌다. 외부에서 보기 좋게 마감하려는 노력은 거의 없었다. 중요한 건 숨기는 기능 그 자체였던 것이다. 냉장고라는 일상적인 외형 안에 금속 함체를 넣어두면 아무리 오래 지나도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을 그냥 낡은 가전 정도로만 보고 지나친다. 민주는 그 발상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바로 이해했다. 한국에서 오래된 냉장고는 너무 흔하고 너무 무겁고 너무 귀찮은 물건이다. 바로 그 점이 완벽한 위장막이 됐을 가능성이 컸다. 그는 안쪽 금속벽을 드라이버 손잡이로 가볍게 두드렸다. 소리는 전날 들었던 것보다 더 선명하게 돌아왔다. 텅 빈 금속통의 울림이 아니라 뒤에 공간이 있으면서도 그 안이 빽빽하게 차 있는 구조물 같은 소리였다. 민주는 몇 군데를 더 두드려 봤다. 소리는 비슷했지만 사각형 중앙 부근이 가장 둔하고 두꺼웠다. 그는 한 발 물러서서 전체를 바라봤다.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더 확인하지 않는 건 오히려 더 위험하게 느껴졌다.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누군가는 그것을 숨기기 위해 꽤 큰 수고를 들였다. 그리고 한 번 다시 열었다는 건 적어도 그 안의 것이 단순한 시간 캡슐이나 장난이 아니라는 의미였다. 민주는 우선 가장 덜 파괴적인 방법부터 시도했다. 드릴 비트를 사각형 가장자리 쪽에 대고 살짝 눌렀지만 용접 부위는 생각보다 훨씬 단단했다. 비트가 미끄러질 뿐 제대로 파고들지 않았다. 다른 각도로 몇 번 더 시험해봤지만 결과는 비슷했다. 그는 이어서 지렛대처럼 쓸 수 있는 공구를 틈에 밀어 넣으려 했지만 금속층은 거의 숨구멍 없이 맞물려 있었다. 누군가 급하게 마감했을지언정 쉽게 열리지는 않도록 만들어 둔 것이다. 민주는 그제야 그라인더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라인더 스위치가 켜지자 좁은 작업실 안의 긴장감이 단번에 바뀌었다. 민주는 사각형 윤곽을 따라 가장 얕은 부분부터 천천히 절단해 나갔다. 금속이 갈리는 소리와 함께 짧은 불꽃이 튀었다. 그는 한 번에 길게 밀지 않고 조금씩 끊어서 움직였다. 안쪽 내용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최대한 깊이를 조절하면서 진행했다. 몇 차례 멈춰서 열기를 식히고 절단선이 제대로 이어졌는지 확인했다. 머릿속은 이상하리만큼 맑았다. 이 순간 이후로는 이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만 또렷했다. 냉장고를 산 중고업자 한민준으로 남을 것인지 누군가 감춰둔 비밀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될 것인지가 이 금속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갈라지고 있었다. 마지막 절단선까지 이어지자 사각형 판은 여전히 제자리에서 버티고 있었다. 그는 작은 망치로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그제야 미세한 틈이 벌어졌다. 민주는 장갑 낀 손가락을 틈에 걸고 천천히 당겼다. 금속판이 낮게 긁히는 소리를 내며 앞으로 빠져나왔다. 완전히 분리되는 순간 안쪽에서 오래 밀봉된 공기가 바깥으로 새어나왔다. 냄새는 강하지 않았지만 분명했다. 오래된 기름, 마른 천, 종이,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닫혀있던 저장 공간에서만 나오는 눌린 시간의 냄새였다. 손전등 빛이 열린 공간 안으로 들어갔을 때 민주는 숨을 멈췄다. 안쪽은 생각보다 훨씬 정돈되어 있었다. 여러 개의 직사각형 꾸러미가 빈틈없이 쌓여 있었고 각각은 노랗게 바랜 두꺼운 천으로 감싼 뒤 가장자리를 왁스 같은 것으로 봉해둔 상태였다. 대충 밀어 넣은 흔적이 아니라 치수를 계산해 정확히 맞춰 넣은 적재 방식이었다. 이동 중 흔들리지 않게 그리고 오래 버틸 수 있게 설계된 보관이었다. 민주는 가장 앞에 있는 꾸러미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예상보다 무게가 있었다. 크기는 크지 않았지만 손에 잡히는 밀도가 확실했다. 그는 그것을 작업대 위에 올리고 잠시 바라봤다. 괜히 손을 대는 순간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을 것 같았다. 하지만 이미 금속 함체를 연 이상 멈출 이유는 없었다. 민주는 커터칼을 꺼내 천의 봉인선을 조심스럽게 갈랐다. 왁스가 오래돼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천 아래에는 다시 기름 먹인 얇은 포장층이 한 겹 더 있었다. 그는 하나씩 벗겨냈다. 그리고 마침내 내용물이 드러났을 때 머릿속이 짧게 비는 느낌을 받았다. 안에는 지폐 다발처럼 반듯하게 정렬된 종이 묶음이 들어 있었다. 현대 한국 화폐와는 전혀 다른 질감과 인상이었다. 종이는 두껍고 단단했으며 표면의 인쇄는 낡았는데도 선명했다. 단순한 기념품이나 모조품처럼 보이지 않았다. 민주는 가장 위에 한 장을 아주 조금만 넘겨보다가 곧 손을 멈췄다. 오래된 화폐 혹은 화폐에 준하는 증서라는 사실은 금세 알 수 있었다. 그것도 누군가 소중히 보관하려고 애쓴 종류의 것. 그는 무의식적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아무도 없는데도 누군가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민주는 한동안 작업대에 손을 짚고 서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능성이 동시에 부딪혔다. 개인의 비자금일 수도 있고 오래된 작물일 수도 있고 더 큰 사건과 연결된 무언가일 수도 있었다. 그는 다시 금속 함체 안을 봤다. 같은 크기의 꾸러미가 여러 개 더 있었다. 전부 비슷한 무게와 포장 상태를 갖고 있었다. 하나만 우연히 들어있는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저장된 보관물이었다. 민주는 두 번째 꾸러미와 세 번째 꾸러미도 꺼내 작업대에 나란히 놓았다. 모두 같은 형태였다. 액수나 가치보다 더 먼저 와 닿은 것은 규모였다. 이건 누군가의 숨겨둔 적금 통장이 아니었다. 삶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을 만큼 큰 무언가가 여기에 있었다. 그때 함체 뒤쪽 구석에서 다른 모양의 물건이 눈에 들어왔다. 같은 천으로 쌓여 있긴 했지만 훨씬 얇고 종이 묶음에 가까운 형태였다. 민주는 그것도 조심스럽게 꺼냈다. 봉인을 풀자 안에서는 낡은 문서들이 접힌 채 나왔다. 타자기로 작성된 얇은 서류, 손글씨로 적힌 메모, 그리고 녹슨 클립으로 묶인 오래된 사진 몇 장. 사진 속 인물들은 한눈에 요즘 시대와 거리가 있었다. 남자 한 명, 여자와 아이, 어딘가의 길가, 낡은 차량. 종이의 가장자리와 사진의 색감이 시간의 길이를 말해주고 있었다. 가장 아래에는 한 장의 두꺼운 종이가 접혀 있었다. 민준이 그것을 펼치자 손으로 그린 지도 같은 것이 나타났다. 지명 대신 기호가 표시돼 있었고 선과 거리, 수정 흔적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누군가가 대충 그린 낙서가 아니라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 여러 번 고쳐 그린 작업 문서처럼 보였다. 민주는 사진, 문서, 지도, 그리고 작업대 위에 놓인 오래된 화폐 묶음을 차례로 바라봤다. 냉장고는 이제 더 이상 의심스러운 중고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가 시간 속에 통째로 밀봉해둔 보관소였고 그 안에는 돈만이 아니라 기록과 경로, 그리고 회수되지 않은 과거가 함께 들어 있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작업대 위에 뒤집어 둔 화면이 짧게 밝아졌다. 민주는 한동안 손을 대지 않았다. 작업실 안의 공기가 갑자기 더 무거워진 것 같았다. 진동이 멈춘 뒤에야 그는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봤다.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다. 메시지는 짧았다. 이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만 보낼 수 있는 문장이었다. 냉장고를 연 사실을 전제하고 그 안을 확인한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는 말이었다. 민준의 입안이 바싹 말랐다. 그 순간 그는 두 가지를 동시에 이해했다. 첫째, 자신이 찾은 것은 우연히 남겨진 유물이 아니라 아직 현재와 연결된 비밀이라는 것. 둘째, 자신은 그 비밀을 발견한 첫사람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지금 이 시점에 그것을 들여다본 사람으로서 이미 누군가의 시야 안에 들어와 버렸다는 것이었다. 민주는 휴대폰 화면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의미는 명확했다. 이 메시지는 추측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누군가는 냉장고가 열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알고 있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상황은 단순한 발견에서 벗어났다. 민주는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을 뒤집어 작업대 한쪽으로 밀어두었다. 화면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것만으로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조금은 확보되는 느낌이었다. 그는 다시 금속 함체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안쪽에는 아직 꺼내지 않은 꾸러미들이 남아있었고 방금 펼쳐본 문서와 사진, 지도는 작업대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민주는 한 번 더 전체를 훑어보며 정리했다.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었다. 돈으로 보이는 꾸러미는 다시 넣어두는 것이 맞았다. 외부에 드러난 상태로 두면 리스크만 커진다. 문서와 사진은 확인이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모든 내용을 파고드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 지도는 별도의 의미를 가진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저장이 아니라 어떤 흐름을 갖고 있다면 지도는 그 흐름의 방향을 알려주는 유일한 단서일 가능성이 컸다. 민주는 가장 먼저 작업대 위에 꺼내 둔 화폐 묶음을 다시 집어들었다. 처음 꺼낼 때와는 다르게 손에 전해지는 무게가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는 다시 함체 안쪽으로 그것을 밀어넣었다. 남아있는 꾸러미들과 맞닿도록 조심스럽게 배치했다. 움직임 하나로 정렬이 흐트러지지 않게 신경을 썼다. 누군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상태를 최대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었다. 그 다음으로 문서와 사진을 정리했다. 종이 상태가 생각보다 약해 보여 무리하게 펼치지 않고
접힌 형태 그대로 얇은 박스 하나에 넣었다. 작업실 한쪽, 공구와 페인트 통 사이에 자연스럽게 섞어두었다. 누가 들어와도 단번에 눈에 띄지 않는 위치였다. 지도를 마지막으로 들었다. 접힌 자국을 따라 다시 한번 펼쳤다. 선과 기호, 거리 표시, 수정된 흔적들이 서로 겹치며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었다. 이 지도는 누군가가 단순히 보관용으로 그려둔 것이 아니었다.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업데이트된 흔적이 남아 있었다. 길을 한 번 찾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오가며 수정한 결과였다. 민주는 지도 전체를 머릿속에 그려보려고 했다. 하지만 바로 이해되는 형태는 아니었다. 지명 대신 기호가 쓰여 있었고 기준점이 되는 위치도 일반적인 지도처럼 명확하지 않았다. 특정 장소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드러나는 방식이었다. 그는 지도를 한 번 접었다가 다시 펼쳤다. 그리고 그중 일부만 따로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스스로도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전체를 그대로 두는 것보다 일부라도 몸에 지니고 있는 편이 안전하다고 느꼈다. 나머지 원본은 다시 박스 안에 넣지 않았다. 오히려 별도로 접어서 작업대 아래 서랍 안에 숨겨두었다. 돈과 문서, 지도까지 모두 한 곳에 두는 것은 위험했다.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했다. 정리가 끝났을 때 민주는 다시 휴대폰을 확인했다. 추가 메시지는 없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불편했다. 상대는 이미 한 번 메시지를 보냈다. 반응을 보지 않고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느껴졌다. 민주는 전원을 껐다. 최소한 위치 정보나 실시간 반응을 노출할 필요는 없었다. 그 행동이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았다. 그날 남은 시간 동안 민주는 일부러 평소와 같은 일정을 유지하려 했다. 간단한 거래 약속을 하나 처리했고 택배 발송도 평소처럼 진행했다. 외부에서 보면 아무 변화도 없는 하루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중요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계산이 돌아갔다. 이 물건을 경찰에 넘기는 것이 맞는지, 그대로 두고 손을 떼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조금 더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하는지. 각각의 선택은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이었다. 경찰을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단순했다. 이건 개인이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 그러나 바로 다음 생각이 따라왔다. 이미 금속 함체를 열었고 안에 물건을 직접 확인했고 일부를 밖으로 꺼냈다.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보일지 확신할 수 없었다. 민주는 범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경험이 없었지만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다. 의도와 결과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오래된 돈과 문서가 얽혀있는 경우라면 더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원상복구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이미 누군가는 냉장고가 열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메시지가 그 증거였다. 민준이 다시 금속판을 덮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넘어간다고 해서 상황이 원래대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오히려 더 취약해질 가능성이 컸다. 상대는 움직이고 있고 민주는 그 움직임 안에 들어와 있었다. 민주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도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TV를 켜두었지만 내용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질문이 반복됐다. 이게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지. 그는 자신이 욕심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상황을 이해하려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물었다.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다만 분명한 건 지금까지의 모든 흐름이 우연처럼 시작됐지만 더 이상 우연으로 끝날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는 점이었다. 다음 날, 민주는 조금 더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했다. 그는 지도와 관련된 정보를 찾기 위해 온라인에서 오래된 지형 정보와 철도 노선, 개발 이전 지도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직접적인 키워드는 피하고 넓은 범위에서 자료를 모으는 방식이었다. 특정 지명을 검색하기보다는 시대와 구조를 기준으로 접근했다. 과거 철도 노선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어떤 지역이 재개발로 사라졌는지, 어디에 창고나 물류시설이 있었는지,
그는 자신의 검색 흔적이 특정 방향으로 너무 뚜렷하게 남지 않도록 조심했다. 몇 시간에 걸쳐 자료를 모으는 동안 하나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지도에 표시된 선과 기호를 현재 지도에 그대로 대입하면 맞지 않았지만 과거 기준으로 보면 일정 부분 겹치는 구간이 있었다. 특히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구간, 개발 과정에서 사라진 구조물, 이름이 바뀌거나 흔적만 남은 지역에서 유사성이 나타났다. 민주는 특정 지역을 좁혀가기 시작했다.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방향은 잡히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또 한 번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번에도 짧았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압박이 담겨 있었다. 시간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선택에 대한 암시가 있었다. 민주는 메시지를 읽고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을 다시 껐다. 상대는 조급해지고 있었다. 그것은 나쁜 신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중요한 정보이기도 했다. 아직 상대는 원하는 것을 손에 넣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민준에게 접근을 계속 시도하고 있었다. 김민준은 결국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완전히 물러나는 것도 즉시 넘기는 것도 아닌 중간 지점이었다. 지도에 표시된 장소를 직접 확인하는 것, 그것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었다. 냉장고 안의 것들이 과거의 잔재인지 아니면 아직 현재와 연결된 구조인지 그 장소가 결정해줄 가능성이 컸다. 그곳이 이미 비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고 아직 남아있다면 더 이상 개인의 선택으로 처리할 수 없는 단계로 넘어갈 것이다. 그날 저녁, 민주는 작은 가방 하나를 준비했다. 특별한 장비는 넣지 않았다. 평소 작업할 때 쓰던 장갑과 손전 등 간단한 공구 정도만 챙겼다. 불필요하게 눈에 띄는 행동은 피하고 싶었다. 지도는 사진으로 따로 찍어 두었다. 원본은 작업실에 남겨두고 복사본만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했다. 출발 직전 휴대폰이 다시 켜졌다. 짧은 메시지가 하나 더 도착했다. 내용은 명령이 아니라 경고에 가까웠다. 혼자 움직이지 말라는 말이었다. 민주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다. 그 말이 진심인지, 함정인지, 아니면 단순한 심리전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상대는 민준의 다음 행동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다. 민준은 결국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문을 잠갔다. 지금부터의 선택은 설명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었다. 결과로만 의미가 결정될 선택이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다. 냉장고 안에서 시작된 이 흐름은 이미 그의 일상 바깥으로 나와 있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그 흐름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뿐이었다. 민주는 다음 날 아침 일부러 평소보다 더 규칙적으로 움직였다. 샤워를 하고 간단히 식사를 하고 평소처럼 집 앞 편의점에 들러 커피를 샀다. 이웃과 마주쳤을 때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했다. 외부에서 봤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면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는 불필요한 신호가 될 수 있었다. 그가 하고 있는 일은 이미 평범한 중고 거래의 범위를 벗어났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그 범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민주는 컴퓨터를 켰다. 전날 정리해둔 자료들을 다시 열어보면서 접근 방식을 바꿨다. 특정 장소를 바로 찾기보다는 먼저 지도에 사용된 표현 방식부터 이해하려 했다. 지도에는 거리 대신 시간 단위로 적힌 표기가 있었고 방향도 일반적인 북쪽 기준이 아니라 특정 기준점을 중심으로 돌아가 있었다. 즉, 이 지도는 처음 보는 사람이 읽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지역을 알고 있는 사람이 다시 찾아가기 위해 만든 보조도구에 가까웠다. 민주는 과거 지형 자료와 현재 위성 지도를 번갈아 보며 겹치는 부분을 찾았다. 개발 이전의 철도 노선, 폐선된 구간, 물류 창고가 있었던 지역, 그리고 도시 확장 과정에서 형태가 바뀐 하천 흐름까지 하나씩 비교했다. 직접적인 키워드를 검색하지 않고 넓은 범위의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었다.
검색 기록이 특정 사건이나 특정 지점으로 곧바로 연결되지 않게 하기 위한 선택이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몇 개의 후보 지역이 좁혀졌다. 그 중에서도 눈에 걸리는 곳은 경기도 여주 방향이었다. 현재는 조용한 지역으로 인식되지만 과거에는 철도 물류가 활발했던 구간이 있었고 지금은 사라진 작은 창고나 임시 보관 시설들이 분포했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지도에 표시된 선과 시간 단위의 거리 계산을 현재 도로와 대입해보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특정 구간에서 패턴이 반복되었다. 민주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표시해 두었다. 그 과정에서 또 한 번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같은 번호에서 온 메시지가 떠 있었다. 내용은 짧았지만 의미는 명확했다.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식의 문장이었다.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었지만 상대가 상황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표현이었다. 민주는 메시지를 읽은 뒤 바로 휴대폰을 끄지 않았다. 대신 몇 초 정도 화면을 그대로 두었다가 천천히 전원을 껐다. 상대가 반응 속도를 확인하려 한다면 의도적으로 일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오후가 되자 민주는 자리를 옮겼다. 같은 공간에서 계속 작업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느꼈다. 그는 노트북을 들고 근처 카페로 갔다. 특별히 사람 많은 곳을 선택한 건 아니었지만 일정 수준의 유동 인구가 있는 공간이 필요했다. 혼자 있는 작업실보다 외부 시선이 존재하는 장소가 오히려 안정적으로 느껴졌다. 그곳에서 그는 다시 자료를 정리했다. 지도에서 강조된 삼각형 표시와 그 주변에 적힌 시간 단위 거리, 그리고 수정된 흔적이 반복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경로를 다시 계산했다. 몇 시간에 걸쳐 정리한 결과 하나의 흐름이 드러났다. 지도는 단순히 목적지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 접근 경로 자체를 여러 번 수정해온 기록이었다. 처음에는 한 방향으로 접근했다가 이후 다른 경로로 변경한 흔적이 있었다. 이는 누군가가 특정 장소에 접근하는 방식을 바꾸며 사용했다는 의미였다. 즉, 그 장소는 단순히 숨겨진 지점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했던 위치였다. 민주는 그 사실에서 중요한 의미를 읽었다. 그곳은 한 번만 사용된 은닉 장소가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렇다면 냉장고 안에 남아있던 것들은 전체의 일부일 뿐일 수도 있었다. 지도는 그 일부를 보완하는 또 다른 위치를 가리키고 있을 가능성이 컸다. 해가 기울 무렵, 민주는 카페를 나왔다. 돌아가는 길에 그는 일부러 평소와 다른 경로를 택했다. 특정한 이유가 있다기보다 자신이 이동하는 패턴이 고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몇 번의 교차로를 지나면서 그는 백미러를 통해 뒤쪽 차량 흐름을 확인했다. 처음에는 특별한 점이 없었다. 그러나 일정 구간을 지난 뒤부터 같은 색상의 세단이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뒤따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민주는 즉각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우연일 수도 있었다.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그는 속도를 조금 조절해 보았다. 앞차와의 간격을 일부러 넓혔다가 줄여보았다. 뒤쪽 차량의 움직임도 비슷하게 변했다. 여전히 단정할 수는 없었지만 가능성은 점점 높아졌다. 그는 한 번 더 방향을 바꿨다. 평소라면 가지 않을 골목 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큰 길로 나오는 방식이었다. 그 과정에서도 뒤쪽 차량은 일정한 거리에서 따라붙었다. 민주는 그제야 확신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자신의 이동을 추적하고 있었다. 메시지를 보낸 인물과 동일한 존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인물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상황이 더 이상 추측의 단계가 아니라는 건 분명했다.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그 차량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일정 거리에서 빠져나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관찰을 이어가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민주는 바로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잠시 주변을 한 바퀴 돌았다. 특별히 눈에 띄는 움직임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이전과 다른 상태에 들어와 있었다. 누군가 자신을 관찰하고 있다는 전제 자체가 행동 방식을 바꾸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민주는 바로 작업실로 가지 않았다.
먼저 머릿속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는 식탁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한동안 시간을 보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다시 정리했다. 냉장고, 그 안에 금속 함체, 오래된 화폐와 문서, 지도, 반복되는 메시지, 그리고 차량 추적. 각각은 따로 보면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로 이어지면 명확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누군가는 이 모든 것을 연결하고 있고 그 연결의 중심에 지금 민준이 서 있었다. 이 결정은 더 미룰 수 없었다. 지도에 표시된 위치를 직접 확인하는 것, 그것이 다음 단계였다. 이미 위험이 시작된 이상, 정보 없이 멈추는 것은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 장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이미 비어 있는지, 아니면 아직 무언가가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그 결과에 따라 이후의 선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었다. 민주는 저녁이 되기 전 간단한 준비를 했다. 특별히 눈에 띄는 장비는 챙기지 않았다. 평소 작업용으로 쓰던 장갑과 손전등, 소형 공구 정도만 넣었다. 지도는 이미 사진으로 확보해 두었고 원본은 작업실에 숨겨둔 상태였다. 이동 중 문제가 생기더라도 핵심 자료가 한 곳에 모여 있지 않도록 분산해 둔 것이다. 출발 직전 휴대폰이 다시 켜졌다. 이번 메시지는 이전과 조금 달랐다. 명령이나 경고보다는 조언에 가까운 문장이었다. 혼자 가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민주는 그 문장을 읽고 잠시 생각했다. 상대가 진심으로 위험을 경고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다. 상대는 민준이 어디로 향할지 알고 있었다. 김민준은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집 문을 잠갔다. 이 선택은 더 이상 안전한 방향이 아니었다. 하지만 되돌아갈 수 있는 시점도 이미 지나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지금 자신이 움직이지 않으면 누군가는 계속 움직일 것이고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은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조용히 차에 올랐다. 목적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지도 위의 표시, 반복적으로 수정된 경로, 그리고 사라진 과거의 흔적이 남아있는 지점. 민주는 시동을 걸었다. 이제 남은 것은 확인뿐이었다. 민주는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불필요한 통화를 하지 않았다. 음악도 켜지 않았다. 이동 자체에만 집중하는 상태를 유지했다. 이미 몇 차례 확인한 경로였지만 중간에 2번 방향을 바꿨다. 단순히 지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자신의 이동을 다시 추적하려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택이었다. 속도와 차선을 일정하게 유지하지 않고 교차로에서 일부러 다른 선택지를 택하는 방식으로 흐름을 분산시켰다. 뒤쪽 차량을 계속 확인했지만 특정 차량이 반복적으로 따라붙는 패턴은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여주 방향으로 들어섰을 때 민주는 지도에서 표시해둔 구간과 실제 도로의 차이를 다시 확인했다. 현재 도로망과 과거의 구조는 이미 많이 달라져 있었고 지도에 표시된 시간 단위 거리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다. 그는 차량을 한 번 멈추고 노트북을 켰다. 미리 저장해둔 자료를 다시 여러 지도 위의 기호와 실제 지형을 겹쳐봤다. 특정 지점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지도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삼각형 표시와 선의 방향이 현재 도로가 아닌 과거 철도 선형과 더 잘 맞아 떨어졌다. 민주는 그 기준점을 다시 조정했다. 그러자 이전까지 어긋나 보이던 선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졌다. 그는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에 세우고 잠시 생각을 정리했다. 지금까지의 분석이 맞다면 지도는 현재 기준이 아니라 과거 기준으로 읽어야 했다. 즉, 지금 눈앞에 보이는 구조가 아니라 사라진 구조를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민주는 노트북을 닫고 다시 이동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도로를 따라가기보다 지도에 표시된 방향을 기준으로 위치를 좁혀나갔다. 몇 번의 이동 끝에 그는 특정 구간에 도달했다. 현재 지도상으로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지역이었지만 과거 자료와 겹쳐보면 물류이동이 집중되던 지점이었다. 오래전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던 구조였고 주변에 임시 보관시설이 있었던 기록도 확인된 곳이었다.
민주는 차량을 멈추고 주변을 확인했다. 겉으로는 아무런 특징이 없는 장소처럼 보였지만 지도에서 반복적으로 수정된 선이 이 지점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차량에서 내려 바로 행동하지 않았다. 먼저 다시 한번 휴대폰을 확인했다. 전원을 켜자마자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구체적이었다. 위치를 암시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식의 문장이 이어졌다. 민주는 메시지를 끝까지 읽은 뒤 전원을 다시 껐다. 상대는 이미 이 지점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민준이 여기까지 올 것이라는 사실도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가방에서 손전등과 소형 공구를 꺼냈다. 지도에 표시된 기호를 기준으로 위치를 다시 계산했다. 단순한 평면이 아니라 특정 깊이나 구조를 기준으로 한 표시라는 느낌이 강했다. 민주는 몇 걸음씩 이동하며 위치를 좁혀갔다. 지도에서 강조된 삼각형 표시와 실제 위치를 겹치는 순간 발 아래의 감각이 달라졌다. 눈으로 보이는 변화는 거의 없었지만 지면의 구조가 일정 부분 달라져 있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그 지점에 서서 잠시 멈췄다. 지금까지의 흐름이 모두 이곳으로 이어져 있었다. 냉장고 안의 금속 함체, 오래된 화폐와 문서, 반복적으로 수정된 지도, 그리고 계속해서 도착하는 메시지까지. 모든 것이 이 위치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민주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손에 들고 있던 공구를 내려놓고 가장 먼저 지면의 특정 부분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특별한 반응이 없었다. 단단한 표면과 자연스러운 구조처럼 보였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하자 특정 구간에서 미세한 차이가 드러났다. 다른 부분보다 약간 다른 재질로 덮여 있었고 주변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은 패턴이 있었다. 민주는 그 지점을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작업을 시작했다. 무리하게 파고들지 않고 구조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명확해졌다. 이곳 역시 자연적인 구조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었다. 냉장고 안에서 발견된 금속 함체와 유사한 방식으로 겉으로는 평범한 형태를 유지하면서 내부를 숨기는 구조였다. 민주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이 일이 단순한 개인의 비밀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누군가가 오랜 시간 동안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 지점을 만들어 왔고 그중 일부가 아직까지 남아 있었다. 그는 작업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르듯 생각을 정리했다. 지금 이 지점을 더 파고들면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컸다. 이미 냉장고에서 한 번 선을 넘었고 이제 두 번째 지점까지 확인하고 있었다. 이 순간 이후로는 더 이상 개인의 선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수 있었다.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차량 소리가 들렸다. 민주는 즉각 반응하지 않았다. 대신 움직임을 멈추고 상황을 판단했다. 일정한 속도로 접근하는 소리였고 급하게 움직이는 느낌은 아니었다. 그는 손전등을 끄고 가방을 정리했다. 불필요하게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먼저였다. 차량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민주는 자신이 서 있는 위치와 주변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도망칠 필요가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그대로 대기하는 것이 나은지 판단해야 했다. 이미 상대가 이 위치를 알고 있다면 숨는 것 자체가 의미 없을 수도 있었다. 반대로 아직 확신하지 못한 상태라면 불필요한 노출은 피하는 것이 맞았다. 그는 결국 움직이지 않기로 했다. 대신 위치를 조금 조정해 직접적인 시야에서 벗어나는 쪽을 택했다. 차량이 완전히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짧은 발걸음 소리가 이어졌다. 민주는 그 소리를 들으며 머릿속으로 가능한 경우의 수를 빠르게 정리했다. 메시지를 보낸 인물일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제3자일 수도 있었다. 어느 쪽이든 지금 상황은 더 이상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잠시 후 발걸음이 멈췄다. 그리고 정적이 이어졌다. 민주는 그 정적 속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느꼈다. 자신이 여기까지 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지점에서 반드시 어떤 선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다. 냉장고에서 시작된 모든 흐름이 이곳으로 이어졌고 이제 그 흐름의 중심에 자신이 서 있었다. 어떤 형태로든 이 지점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었다. 민주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았다. 지금 이 상황은 누가 먼저 말을 꺼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에 가까웠다. 그는 숨기거나 피하려는 선택 대신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명확하게 판단하기로 했다. 냉장고 안에서 발견된 금속 함체, 그 안에 정리되어 있던 오래된 화폐와 문서, 반복적으로 수정된 지도, 그리고 지금 이 위치까지 이어진 흐름.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사건으로 묶여 있었고 지금 이 지점에서 그 연결고리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대신 상대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를 기다렸다. 잠시 후, 그 인물은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를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말을 꺼냈다. 직접적인 설명은 없었지만 문장의 구조와 표현 방식에서 과거와 현재를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분명하게 전달되었다. 민주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의 판단이 크게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졌다. 이 인물은 단순히 이 장소를 아는 수준이 아니라 냉장고와 그 안의 물건, 그리고 그 배경까지 연결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다. 민주는 자신의 정보를 먼저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상대의 말 속에서 필요한 부분만 골라냈다. 특정 연도를 암시하는 표현, 오래된 사건을 현재와 연결하는 방식, 그리고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 가지 키워드. 그것은 단순한 금전이나 개인의 비밀을 넘어서는 무언가였다. 민주는 그 키워드를 머릿속에 붙잡은 채 상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대화는 길지 않았다. 서로가 알고 있는 범위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멈춰 있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안에 드러난 내용은 충분히 무거웠다. 이 일은 개인의 선택이나 우연한 발견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수십 년 전부터 이어져 온 구조였고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여러 사람이 얽혀 있었다. 냉장고 안에 있던 금속 함체는 그 구조의 일부에 불과했고 지금 이 위치 역시 같은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또 다른 지점이었다. 민주는 그제야 냉장고 안에서 발견된 화폐와 문서의 의미를 다시 떠올렸다. 그것들은 단순한 보관물이 아니라 과거의 특정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증거였다. 상대는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미 알고 있는 사람에게만 전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사건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는지를 암시했다. 민주는 그 설명을 들으며 이 일이 단순한 개인의 비자금이나 범죄 은닉이 아니라는 점을 확신했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어 온 구조였다. 그 인물은 민준에게 선택을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이미 이 흐름 안에 들어온 이상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다.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현실적인 조건에 가까웠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 구조를 유지하려 하고 있고 누군가는 그것을 드러내려 할 수도 있었다. 민주는 그 사이에 서 있었다. 잠시 후 또 다른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이전과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는 소리였다. 민주는 즉시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상대 역시 그 변화를 인지한 듯 말의 흐름이 짧게 끊겼다. 더 이상 설명이나 설득이 필요한 단계가 아니라 이미 다른 선택이 개입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몇 초 뒤, 여러 명의 인물이 동시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행동은 정리되어 있었고 불필요한 동작이 없었다. 민주는 그 순간 이 상황이 더 이상 개인 간의 대화로 해결될 수 없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다. 그들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이 위치에 도착했고 이미 일정 부분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듯 했다. 민주는 그 자리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까지 확인한 사실들을 머릿속에서 빠르게 정리했다. 냉장고, 금속 함체, 화폐, 문서, 지도, 그리고 이 위치. 각각의 요소가 어떤 순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시 정리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가 분명해졌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숨겨진 것이 아니라 언젠가 다시 드러나야 할 것을 대비해 남겨진 구조일 가능성이 있었다. 현장에 도착한 인물들은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기 시작했다. 민준에게 직접적인 질문이 이어졌고 그는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만 사실을 전달했다. 불필요한 추측이나 해석은 제외하고 확인된 내용만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그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차분했다. 이미 일부 정보를 확보하고 있었고 민준의 설명은 그 정보를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 그 과정에서 냉장고 안에서 발견된 화폐와 문서가 언급되었다. 민준은 그것들이 아직 작업실에 있다는 사실을 전달했다. 동시에 그 물건들이 단순한 개인 자산이 아니라 특정 사건과 연결된 증거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설명했다. 그들은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확인된 사실이라는 식으로 받아들였다. 잠시 후 상황은 빠르게 정리되었다. 이 위치에 대한 추가 확인이 진행되었고 민준이 접근했던 지점 역시 다시 점검되었다. 구조는 예상대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고 일정 부분이 이미 변형되어 있었다. 이는 이 장소가 과거에 여러 번 사용되었음을 의미했다. 그리고 그 사용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남아 있었다. 민준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자신이 어떤 흐름 속에 들어왔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중고 거래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이제는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사건의 일부를 직접 확인하는 단계까지 와 있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이제 더 이상 숨겨진 상태로 남아있을 수 없는 상황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날의 마지막 순간, 민주는 한 가지를 분명히 느꼈다.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 냉장고 안에 남아있던 것들, 지도에 표시된 경로, 그리고 이 위치에서 확인된 구조까지. 모든 것은 하나의 결론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고 그 결론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컸다. 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대신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시작은 우연이었지만 끝은 그렇지 않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 끝은 이제 더 이상 개인의 선택이 아닌 방식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민준이 작업실 문을 다시 열었을 때 모든 것은 이미 이전과 다른 의미를 갖고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단순한 작업 공간이었던 곳이 이제는 사건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공구와 박스, 선반 위에 쌓인 물건들 사이로 시선이 움직일 때마다 그 안에 숨겨진 또 다른 층이 겹쳐 보이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바로 안쪽으로 들어가 금속 함체를 다시 확인했다. 어제와 같은 자리, 같은 상태로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이제 그것은 정체를 감춘 물건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져 온 흐름의 일부였다. 민주는 함체 안에 남아있는 꾸러미들을 다시 하나씩 확인했다. 이미 일부는 확인했고 문서와 지도는 따로 분리해 두었지만 전체를 다시 보는 것은 필요했다. 각각의 묶음은 여전히 단단하게 봉인되어 있었고 위치와 정렬 상태도 거의 변하지 않았다. 그 정돈된 상태는 단순한 보관을 넘어 의도를 가진 관리의 흔적이었다. 누군가가 오랜 시간 동안 이 상태를 유지해왔고 그 이유가 단순한 숨김이 아니라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졌다. 그날 오후 작업실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더 들어왔다. 이미 현장에서 상황을 확인했던 이들이었고 민준이 전달한 내용과 물건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움직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불필요한 말 없이 하나씩 절차를 진행했다. 금속 함체의 구조를 다시 점검하고 안에 들어있던 화폐와 문서들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민주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자신이 처음 이 물건을 열었을 때 느꼈던 감각을 떠올렸다. 그때는 단순한 발견이었지만 지금은 그 발견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알고 있었다. 이 문서들이 정리되면서 그 안에 담겨있던 내용도 조금씩 드러났다. 타자기로 작성된 기록들, 손으로 덧붙여진 메모, 날짜와 금액, 이름과 장소가 뒤섞인 구조. 그중 일부는 특정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오래전 한국 사회를 흔들었던 사건, 당시에는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흐름, 그리고 사라졌다고 여겨졌던 자금의 일부. 민주는 그 이름과 연도를 보며 이 일이 단순한 과거의 잔재가 아니라 현재까지 이어진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사진들도 함께 정리되었다.
낡은 흑백 사진 속 인물들은 이제 대부분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그들이 남긴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특정 장소, 특정 시점, 그리고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얼굴들. 그것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사건의 흐름을 설명하는 또 다른 형태의 증거였다. 민주는 그 사진들을 바라보며 누군가가 왜 이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 남겨두었는지를 생각했다. 숨기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완전히 없애는 것이 더 쉬웠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남겼다. 정리하고, 봉인하고, 다시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유지해 두었다. 그 이유는 점점 분명해졌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 다시 드러나기 위한 준비였을 가능성이 있었다. 누군가는 이 구조를 유지해왔고 누군가는 그것을 끝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민주는 자신이 그 중간 지점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빠르게 정리되었다. 관련된 기관이 공식적으로 개입했고 작업실에 있던 물건들은 모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동되었다. 민주는 참고인으로 여러 차례 확인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만 사실을 전달했고 그 이상은 추측하지 않았다. 질문은 반복되었지만 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처음 발견한 과정, 금속 함체를 열게 된 이유, 안에서 확인한 내용, 그리고 지도에 따라 이동하게 된 흐름까지. 모든 것은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고 그 선 위에서 민주는 자신의 위치를 설명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사건의 일부가 외부에 공개되었다. 오래된 미해결 사건, 사라졌던 자금의 일부 발견, 그리고 관련 자료 확보. 언론은 간략하게 정리된 사실만을 전달했지만 그 안에 담긴 시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민주는 그 기사를 보며 자신이 경험한 것과 공개된 내용 사이의 차이를 느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전체의 일부에 불과했고 실제로 이어져 온 흐름은 훨씬 복잡하고 길었다. 그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작업실은 다시 원래의 기능을 되찾았고 중고 물건을 다루는 일도 평소처럼 이어졌다. 냉장고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 자리에 남아있던 흔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공구를 들고 물건을 분해할 때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 구조 사이의 차이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단순한 물건도 누군가의 의도와 시간이 쌓이면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민주는 작업을 마치고 잠시 멈춰섰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지만 그동안의 흐름을 한 번에 떠올리게 되는 순간이었다. 처음 냉장고를 발견했을 때의 감각, 금속 함체를 열던 순간, 처음으로 화폐를 확인했을 때의 혼란, 지도 위의 선을 따라 이동하던 긴장,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것이 연결되던 순간까지. 각각은 순간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는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다시 생각했다. 중간에 멈출 수도 있었고, 모른 척 지나갈 수도 있었고, 더 늦게 움직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 그는 확인하기로 선택했고,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꿨다. 그 선택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은 여전히 어딘가에 묻혀 있었을 것이다. 민주는 그 사실에서 단순한 우연 이상의 의미를 느꼈다. 어떤 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보이지 않을 뿐이고 누군가가 다시 마주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원하지 않아도 그 흐름 안에 들어서게 되는 순간이 있다. 그는 다시 공구를 들었다. 눈앞에 놓인 것은 평범한 중고 가전이었고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는 물건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알고 있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어떤 물건은 그 자체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것을 민주는 조용히 생각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 쌓여 있다. 누군가는 그것을 숨기고, 누군가는 지키고, 누군가는 끝내 드러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발견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는 사실이었다. 그는 더 이상 특별한 결론을 찾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게 남았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시간이 지나도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결국 어떤 형태로든 그 시간은 다시 누군가의 앞에 나타난다. 그리고 그때 필요한 것은 용기가 아니라 그 사실을 외면하지 않는 태도라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시간을 내어 한 편의 이야기에 마음을 기울여 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저희에게는 큰 의미가 됩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사건으로만 남지 않고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작은 울림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진실은 오랜 시간 숨겨져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순간에 중요한 것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 일상 속에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과 따뜻한 여운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삶의 의미와 가치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고 싶다면 영상에 마음을 표현하는 표시를 남겨주시고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편하게 적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의 이야기들도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